22대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총선에서 부산 여야 각 당도 벌써부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전략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서대 남일재 교수, 부산대 진시원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국회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양곡관리법이 재표결에 붙여졌지만 불결됐다는 거. 그리고 이 선거구 개편안을 두고 전원위가 4일 동안 토론을 펼쳤지만 결국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무엇이 최선인가는 일단 차치하고 어떤 결론으로 어떤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진시원 교수님, 선거구 개편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전원위에서 지금 합의안이 없습니다. 예, 뭐 상당히 좀 전망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전원위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 당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좀 이런 것 같고 정개특위에서는 이제 공론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그건 또 5월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전망이 안 좋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번에 의원분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자기 주장과 제안만 하고 들어가는 이게 어찌 보면은 그냥 던지고 들어가는 이런 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원칙을 합의를 하고 큰 원칙부터 예컨대 뭐 사표를 줄이자 아니면은 진짜 뭐 양당제의 폐해를 막아보자 뭐 아니면 뭐 혐오의 정치를 좀 막아보자 아니면 적어도 뭐 비례성을 진짜 강화해보자 이런 원칙을 하나 두 개씩 크게 잡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해서 좀 합의안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자기 제안과 주장만 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 방식을 설정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여태까지 법정 기간 맞춰가면서 한 적은 없잖아요. 선거구 획정.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을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얻은 만큼 득표를 한 만큼 국회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 이게 비례성이거든요. 그래서 민의를 그대로 살려줘서 민의를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주는 이런 원칙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고 정당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나 이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례성을 말씀해 주셨고 대의와 원칙에 따른 토론이 있어야겠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의원 정수 축소 여기에 대한 찬반이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일재 교수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또 시각을 다르게 봐서요. 그 방금 양당 정치의 폐해, 사표 방지라는 대원칙은 동의를 해요. 그 선거구제 개편해야 되겠다까지는 맞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가 개편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약간의 소선거구제만 손을 봐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올려서 양당 정당 정치의 폐해를 고치겠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요. 이거는 권력 구조 개편하고 함께 논의해야지 이거만 떼가 하기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왜 의원들이 나가지고 토론 없이 자기 얘기만 하느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여기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뜻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큰 원칙에서도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존재하는 한 이게 개편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 합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약간의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조정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한다고 하는 거나 비례대표 올린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개헌이 전제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개헌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두 분 말씀 조금씩만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부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남 교수님 먼저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18석 전석을 다 가져가겠다. 그야말로 보수 집결을 이뤄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희망사항이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만은 민주당이 적어도 30% 정도의 지지율이 있다고 본다면 방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표 등가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15대 3 정도는 가는 게
정상적 패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다만 예.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느냐, 어떤 이슈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15대 3 정도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그럴 것이다. 18석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조금 저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전에 저 선거에서 다 국민의힘이 이겼어도 이제 6대 4 정도의 비율이 계속 네.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이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 뭐 변수도 있을 테고 여러 장애도 있을 텐데 좀 어떤 변수들을 예측을 좀 하십니까, 진 교수님? 우리 뭐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있다 보는데 하나는 뭐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에서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을 포함한 쪽에서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TK하고 PK 지역 전원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네. 부분이 가장 큰 변수 같고요. 또 하나는 공천입니다. 지금 이번에 김기현 대표 지금 뭐 당대표 취임한 지 한 달 약간 지났는데 벌써 명이 안 쓰잖아요. 당대표로서 최고위원들이 이상한 발언들 많이 해서 벌써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김기현 대표를 앉힌 이유는 공천권을 대통령실에서 갖겠다는 의도였거든요. 예. 국민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 공천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래 왔거든요. 선거 전에 공천에서 공천을 받은 분, 예. 못 받은 분 간의 이 갈등. 그러면서 이제 뭐 막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상황도 공천을 둘러싼 갈등의 여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당물치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윤핵관 중에 결국 이제 당 대표를 김기현 대표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민주당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진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반을 일단 목표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부울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대 중후반까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가 거의 한 50% 중반대, 막 후반대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민주당 지지층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도층, 그다음에 보수층의 일부가 국민의힘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지금 좀 넘어와 있는 상황으로 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55% 지지율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18석 중에 과반, 이게 지금 뭐 그렇게 그 희망적인 상황만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으로서는 열심히 하는 만큼 중도층을 더 끌어올 수 있고 일부 보수까지 끌어올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기회가 예. 충분히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민주당의 고민은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인데. 자, 맞습니다. 예, 남 교수님 어떻게 이재명 좀 대표 전망하십니까? 사법 리스크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뭐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나 자기들 내부에서 보더라도 결국 총선 전에 어떤가 거치 표명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예. 그렇지 않고는 현재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친명 비명 간의 개파 갈등도 심하고요. 네,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상당한 실망감으로 가지는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 선거 치기 어려울 것이다 보고 만약에 민주당이 현재 169석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 뭐 한다면 예. 부산의 3석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국민의힘의 희망대로 18석 다 가져오는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치 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누가 공천되느냐, 어떤 이슈를 선점하느냐는 문제가 예.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에 사법부의 최종 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 리스크를 벗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과연 시간적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1년 안에 그게 다 벗어지겠는가? 현실적인, 물리적으로 예.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국회의원 재선거 때 전주울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진보 정당들의 가능성도 짧게 좀 다뤄보죠. 예, 진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선거제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례성이 좀 강화가 된다면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국회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분명히 이 진보 정당들 약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이나 진보당의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사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보 군소정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마지막에 지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례성이 좀 확보된다면 그런 사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군소정당이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선거구 획정 이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상당한 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자,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승부처를 한번 꼽아 주시고요. 또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키플레이어가 있다면 누굴 또 예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남희치 교수님부터 좀 짧게. 지금 뭐 나와 있는 얘기로는 부산의 남구 통합론이 나오고 있고요. 예. 북강서가 분리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그쪽에 지역구 변동이 있게 되니까 현역 의원들 간에 이제 싸움이 붙어야 되고 네.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두 군데가 제일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설도 돌고 있으니까 예. 그게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도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럴 때서는 당내 중진들로 보이는 5선 의원, 3선 의원들급이 이제 나서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마음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공천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진시영 교수님도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저는 뭐 부산에서 제일 주목받는 곳은 사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장제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그 배재정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신상혜 전 부산시 의장이 공천을 가지고 경쟁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양당이 좀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까. 네.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상이 제일 관심거리라 봅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윤핵관의 체제를 흔들려고 할 그렇죠. 테고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총선 앞두고 두 분 뭐 자주 좀 볼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서대 남일치 교수, 부산대 진시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